환절기와 면역력이 약해질 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비밀 무기 하나 알고 계신가요? 바로 꿀입니다. 꿀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약으로도 영양제로도 사용해온 자연의 선물인데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영생의 음식이라 불렸고 중세 유럽에서는 귀족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액체 황금이었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강력한 효능을 지닌 꿀. 하지만 이 꿀도 어떤 음식과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고 병을 다스리는 보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꿀과 함께 먹으면 기적 같은 효과를 내는 음식 3가지, 그리고 꿀의 효과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 마지막으로 꿀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꿀팁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과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장수의 맛입니다. 세상에 알려져 있는 깊고 전문적인 건강 지식을 핵심만 정리해서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천연 항생제인 마늘입니다. 마늘과 꿀의 조합은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데요.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마늘의 알리신은 꿀에 있는 비타민 B1, 티아민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 흡수율이 무려 10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피로 회복 속도가 놀랍게 빨라지고 체내 면역력도 크게 향상되는 거죠. 피곤할 때 꿀과 마늘을 함께 꾸준히 드시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늘과 꿀의 강력한 조합은 병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한때 마늘 주사가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피로를 빠르게 풀기 위해 찾았던 주사에는 프루설티아민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알리티아민의 일종입니다. 굳이 비싼 마늘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됩니다. 마늘을 꿀에 재워 두기만 하면 집에서도 손쉽게 마늘 주사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어릴 적에 피곤하다고 하면 할머니께서 꿀에 재운 마늘을 한 스푼씩 떠주시곤 하셨는데요. 그때는 그저 할머니의 사랑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최고의 자연보약이었음을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도 꿀에 마늘을 재워두시면 면역력과 활력을 확실히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콩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와 두유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하죠. 콩에는 단백질과 이소플라본,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 혈압 조절,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한데요. 하지만 꿀과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꿀 속에는 유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유기산이 콩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침전물이 생깁니다. 이 침전물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음식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게 하죠. 결국 꿀과 콩으로 만든 음식을 함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부와 꿀의 성질이 서로 상충한다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콩은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 몸에 열을 내려주고 반대로 꿀은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체온을 높여주는 식품인데요. 이 상반된 성질이 서로 충돌하면 소화장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따라서 콩과 꿀은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유나 두부 대신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바로 우유를 추천드립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소화가 편안하게 이루어지며 꿀은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해 위장 건강을 개선해 주는데요. 특히 꿀의 당분이 우유와 결합하면 소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속이 편안해집니다. 또한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꿀의 당분은 트립토판이 뇌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로 인해 멜라토닌이 활성화되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자기 전에 따뜻한 꿀우유 한 잔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우유와 꿀의 조합은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꿀은 자연 당분으로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유는 단백질이 풍부해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피로 회복 속도가 빨라져 하루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유 대신 우유와 함께 꿀을 드시는 것 꼭 기억하세요.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무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감기나 기관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꿀과 무의 조합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기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기관지 건강까지 지켜주는 그야말로 최고의 천연 보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주어 배출을 도와줍니다. 꿀은 항염, 항균 효과가 뛰어나서 무와 함께 먹으면 기관지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기침을 진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죠.
게다가 무와 꿀의 조합은 몸의 면역력을 크게 강화시켜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무와 꿀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를 껍질째 얇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무에 속만 쓰시는데 사실 껍질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음으로 얇게 썬 무 위에 꿀을 듬뿍 부어주세요.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숙성된 무꿀즙을 따뜻한 물에 타서 하루에 한두 번 마시면 끝. 기침이나 가래가 심할 때 무꿀즙은 정말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환절기와 겨울에는 무와 꿀을 활용해 보세요.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감기와 기관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차입니다. 홍차나 녹차는 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탄닌은 우리 몸에서 세포의 노화를 막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탄닌도 꿀과 함께 섭취할 경우 최악의 궁합이 돼버리는데요. 꿀 속에 들어있는 철분과 탄닌이 결합하면 탄닌산철이라는 물질로 변해버리는데요. 이 탄닌산철은 몸에서 철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죠. 특히 철분이 부족한 분들은 꿀을 먹으면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데 이런 조합은 오히려 철분 흡수를 방해해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탄닌 성분이 많으면 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탄닌이 풍부한 녹차, 홍차의 경우 꿀의 당분과 결합했을 때 소화가 느려지고 위가 더부룩해지거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죠. 꿀을 넣은 차를 드실 때 건강에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이 조합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계피입니다. 먼저 계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니라 계피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당뇨 환자에게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꿀과 계피가 만나면 항염, 항산화 작용이 더 강력해져서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강력한 건강조합이 완성되는 거죠. 특히 관절염이나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꿀과 계피의 조합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진행된 논문을 보면 200명의 관절염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 꿀과 계피를 섞어 먹게 한 결과 73%의 환자들이 일주일 만에 통증이 완화되었고 한 달 후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꿀과 계피의 효과는 중년 이후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꿀과 계피의 조합은 감기나 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원래 꿀은 기침을 진정시키는 데 탁월한 음식인데 여기에 계피까지 더하면 기침뿐만 아니라 기관지에 쌓인 점액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쉬운 분들이나 환절기마다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조합을 꼭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꿀 계피라떼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만들기 쉽고 맛도 좋으니 아침이나 오후에 한 번씩 즐겨보세요. 먼저 우유를 컵에 담고 전자레인지로 1분 정도 데워주세요. 그 다음에 꿀 한 큰술과 계피가루 반 큰술, 생강가루 반 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면 끝! 감기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이 라떼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 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퀘르세틴을 비롯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아주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를 꿀과 함께 섭취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유아알릴 성분이 문제인데요. 이 성분이 꿀과 만나면 체내에서 가스를 발생시키고 심한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소화가 예민하거나 장 건강이 약한 분들은 더욱 큰 불편을 느끼게 되죠. 게다가 양파에 들어있는 식물성 화합물들이 꿀의 항균, 항염 작용을 방해해 꿀의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죠. 즉 꿀의 좋은 성분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게 되어 오히려 영양소를 낭비하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꿀과 양파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꿀을 더 건강하게 먹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을 고를 때는 천연벌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천연벌꿀은 벌들이 자연에서 채취한 꽃가루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반면 사양벌꿀은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천연벌꿀보다 영양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연 벌꿀을 고를 수 있을까요? 라벨의 탄소 동유연소 비율 표시를 확인해 보세요. 이 숫자가 마이너스 22.5% 이하일 경우 천연 벌꿀이라는 것을 식약처에서 인증한 것입니다. 이 표시는 꿀이 자연에서 채취된 것임을 보장하므로 믿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꿀은 성인 기준 하루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꿀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꿀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은 천연당분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든지 과유불급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꿀의 영양 성분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꿀을 뜨거운 물에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은 효소, 비타민, 아미노산 등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이 성분들이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이죠. 특히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꿀을 넣으면 꿀 속에 있는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꿀을 넣을 때는 물 온도를 60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만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는 꿀에 포함된 보툴리눔균 때문인데요. 이 균이 아기의 장에서 독소를 생성해 호흡곤란이나 근육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인의 장 환경과 다르게 아기들은 이 균을 제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꿀 섭취가 매우 위험합니다. 공복에 꿀을 마시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꿀은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꿀은 산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위산을 자극해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아침에 꿀물을 마시고 싶다면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를 보호하면서도 꿀의 영양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 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기억하셔서 꿀을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들에게 이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수의 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